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갑진년 청룡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구정인데 연휴가 지나고 나면 우리 시장 추세가 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남은 상반기 주식 매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나섰습니다. 상반기 주목받을 섹터는 어느 쪽일지, 또 공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찬찬히 짚어볼 예정이고요. 또 방송이 끝난 뒤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아니 올 연초 주식시장 참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토르기법에 대한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과연 토르기법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제가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그 내용들인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란색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저항선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에는 주가가 올라가다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분봉으로 해석을 해봤을 땐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면 추세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핑크색 지지선인데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 가격 구간이 웬만한 종목들 굉장히 상승폭이 크던 아니면 상승폭이 작던 상관없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튼튼한 기업이라면 핑크색 지지선을 지지선으로 밟고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자리의 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핑크색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저점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간부터 서서히 물량을 모아갈 수도 있는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황금색 빛기둥과 황금색 수평선이 있는 선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선이 바로 제가 개발한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지지 저항선이며, 그리고 빛기둥이 내려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는지 차트에서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빛기둥으로 표현을 해놨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형광색 선이 있습니다. 이 형광색 선은 메가토르 기법이라고 해서 지수가 하락할 때 혹은 개별 종목들의 하락폭이 너무 크게 나타났을 때 표현되는 방식인데 해당 종목의 저점 가격 구간에서 포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종목의 자리들이죠.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고 나서 오히려 추세가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메가토르의 수평선은 지지선의 역할이 좀 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락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파란색 저항선, 형광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 주면서 그 자리를 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의 선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형광색 선이 떴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관점으로 괜찮은 자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너무 급하게 나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주가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광색 수평선이 떴을 때부터는 뭘 하면 되느냐? 분할로
내려갈 때마다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신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됐었던 그 수평선까지 주가가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분할 익절 또한 가능한 자리가 된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검은색 선입니다. 이 선은 되게 오묘한데 언제든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든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보다 주가가 높을 때에는 지지선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익절 자리 혹은 손절 자리로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 상단에 저항색 선이 있다면 이 검은색 저항색 선을 1차 매도 가격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마지막 익절 자리로 검은색 저항선을 이탈할 때 마지막 익절한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지지와 저항의 모든 역할을 다하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또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할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네. 첫 번째 조건이 맞고요. 네. 자, 그렇다면 기준봉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기준봉에서 포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호는 언제 포착됩니까? 기준봉 그 다음 2거래일 내지 1거래일 안에서 포착이 되죠. 그러면 그 포착되는 신호가 나올 때 필요한 조건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하는 방법이었는데 네. 네, 이것 이전에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했을 때 그 캔들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준봉의 캔들 2-3개로 확인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이 나올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이 있었느냐? 주가가 평소보다 상승을 하고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했을 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거래 대금 또는 거래량이 기준봉에서 나왔던 것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면 기준봉이 세워졌을 때 들어왔었던 매수세가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다는 것으로 미뤄 보았을 때 지금부터 주가를 올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자리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늘에서 빛기둥이 내려오며 주가가 상승할 준비가 끝나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빛기둥이 나오는 날 종가 베팅을 통해서 해당 종목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져 있는 글귀들 보이시죠?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하며 여기까지가 기준봉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했을 때 종가 베팅을 하는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대로 우리가 굳이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HTS의 차트에 똑같이 표현하시는 수식을 받아 가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기준봉이 포착된 종목들, 토리기법이 포착된 종목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찾으시고요. 그 종목들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이나 아니면 너무 고점이 아닌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 하신다면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제 기법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주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자료집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위에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 수식과 토르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지금 바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도 해보시고요. 수식과 조건 검색식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전문가님 종가 베팅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몇 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 종가 베팅은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만 가능한 매매 방법입니다. 지금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종가 베팅이 왜 필요하느냐? 그날의 가격이 정해지는 시간이 3시 30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나눠서 보자면 어떤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전 시간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 장전 시간의 가격은 언제부터냐? 8시 30분부터 40분 사이예요. 그리고 나서 8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장이 시작되는 시간은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데 그 마지막 10분에는 무엇이 있느냐? 단일가 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기도 설명을 써놨는데 장중 동시호가라고도 하죠. 그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로 매매를 해야만 하는데 이 시장가 매매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3시 30분이 끝남과 동시에 오늘의 종가가 형성이 되며 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분 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장후 시간 외라는 매매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매도 물량이 있다면 오늘 끝났던 종가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매수세가 있다면 오늘 종가 가격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 외 단일가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가격의 변동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상관없이 그 다음날 추세를 예견하는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30분 단위로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10분 단위로 체결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10분 단위가 아니라 30분 단위로 체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단기 과열이 끝나는 날 마지막 날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진입하실 때에도 혼동되지 않는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왜 지정가가 아닌 시장가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 3,000원이라는 가격에 3시 20분에 블라인드가 쳐지며 장중 동시호가로 들어갔는데 3시 30분에 체결되는 가격이 3,030원이라면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지정가인 3,000원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려는 세력의 의도가 다분해진다면 내가 3시 20분에 끝났던 가격으로는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가를 통해서 아무리 높이 주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그 종목에 매수 진입을 한다라는 관점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가로 매수 주문 유형을 변경하셔서 진입을 하셔야만 매수가 가능하시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드려볼 수가 있겠죠. 네, 장 막판 10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종가 베팅을 종목 선별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올 연초 우리 시장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지수 흐름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벌써 보여주기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부진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글귀를 또 적어왔습니다. 네모와 동그라미로 제가 표현을 해왔는데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 시점에 우리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뵀었던 언제가 있었습니까? 연말 방송이 또 있었죠. 네.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그 시기의 차트인데 보시면 위에 검은 색깔 저항선과 아래쪽에 지지선이 되는 동그라미로 표시된 자리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가격을 2502.37포인트가 지지선이며 상단의 저항선으로는 2668.21포인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가격 구간을 이탈했습니다. 최근에 이탈하면서 2402.44포인트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스피는 다시 한번 2502.37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텐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단기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하단에 836.49포인트부터 913.97포인트까지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상단 지지 저항 구간이고요. 그 다음 바닥에 있는 하단 지지 저항 구간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왔는데 자,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봤을 때 네모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가격이 913.97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인트를 넘어가야 코스닥도 더 큰 상승이 나오며 개별 종목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질 수 있는 자리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이전에 2023년 마지막에는 847.37포인트를 이제 막 넘어서 913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탈됐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847.41포인트인데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가 꺾여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조금 더 하향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를 이겨내고 더 큰 하락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는 800포인트 정도의 가격 구간에서는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 중이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어려우신 상황이실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신규 진입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매수하기에 매우 좋은 적기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수 흐름 방향성까지 예측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주목해야 될 테마는 좀 어느 쪽일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떤 쪽이 있을까요? 자, 주목해볼 테마들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왜 지수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여줬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글귀를 써온 걸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대 지수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가능하죠. 양대 지수 모두 300일 장기 이동평균선의 상승 추세로 봤을 때는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을 때 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월 달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1월 달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수도 바닥을 잡지 못했고 그 다음 수급도 불러오지 못했다면 2월 달부터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든다라는 것은 그 이유. 코스피는 바닥을 잡았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그런데 코스닥은 아직 바닥을 잡아주지는 못했지만 800포인트만큼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의 바닥 구간이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들이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려보면은 모든 지수의 설명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올해 주목해 봐야 할 테마와 섹터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팹리스와 파운드리 기업들입니다. 단연 두 종목이 눈에 띄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때 종목명에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종목들은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리기 위한 종목들입니다. 너무 고점이거나 혹은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와 팹리스 기업들로 바라봤을 때에는 삼성전자가 유력하나 왜 8만전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지루하실 겁니다. 정말 장기, 그것도 5년, 10년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추세로서 수익을 만들어 내신다라면 반도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는 투자하시기에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는 AI입니다. AI 쪽으로는 오픈베이스와 네이버 그리고 알체라, 솔트룩스까지 보실 수가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 검은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는 재무제표가 양호한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기업들은 2024년에 흑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반등과 수급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단기성으로 상승을 끝내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또한 엿보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란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AI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오픈베이스와 네이버가 우선적으로 보여지실 것이고, 그 다음 개별적인 뉴스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올려준다면 솔트룩스와 알체라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의 관점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위치로 바라봤을 때 저점인 2215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최소한 3,000원까지는 기대해봐도 되고 그 이상으로도 기대 심리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이 되는 23만 2천원을 이번에 AI에 대한 내용들이 더 포괄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네이버는 AI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웹툰 관련주로도 네이버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하셨을 때 23만 2천원을 넘어가서 익절하는 자리로 우리가 투자 자리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알체라입니다. 알체라는 1차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인데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진입한다? 재무제표상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뉴스가 수반되어진다면 그때는 진입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솔트룩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직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24,600원과 21,6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적정 가격은 24,600원 그리고 21,600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충분히 바닥이라 생각하고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때 익절해 보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데드캣 바운스를 바라봤을 때 3만 원을 넘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맛봤다면 안정적인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한 설명들을 드려보기 전에 이번에는 반도체 중에 로봇 관련주인데 이 종목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HBM에 대한 보다 자세한 궁금증 해결해 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소통도 해보시고 다양한 정보들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반도체 로봇 쪽도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로봇 쪽은 2023년 하반기에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었고, 또 추석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악재 아닙니다. 악재가 아닌데 초전도체로 인해서 9월 달에 수급이 들러붙지 못하다 보니까 10월 달까지 그 추석이라는 악재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장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4일 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장이 개장이 됐을 때부터 시장의 모든 혼조세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로봇 관련주의 주가 훈풍이 한 번 더 불어오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는 할 만큼 이상의 노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테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나열해 놨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SPG,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매출액을 만들고 있는 아주 튼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SPG의 주가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내려와 줄 때 진입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동기어와 대동은 이미 농기계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투자하기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SP시스템즈 마찬가지입니다. 감속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SPG와 더불어 우리가 투자할 때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을 등에 업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필연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과 뉴로메카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이긴 하지만 재무제표가 아직까지 건전성을 띠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들로 뭘 합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올리기 직전에 미리 매집한 것이 아니라면 혹은 상승 초반부에 진입하신 것이 아니라면 뉴로메카, 로보티즈, 로보티스,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은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SPG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SPG는 28,150원에서 지지가 된다면 진입해 볼 수 있는 1차 매수 가격이 되고요.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22,250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진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SP 시스템즈는 이미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55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하실 수 있는 매수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0등 안에까지 진입할 정도로 매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기대값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12,300원 아랫단으로 내려간다면 그 자리에서는 진입해보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두산 로보틱스는 67,600원을 과연 지지해줄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2024년에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믿고 싶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공시가 나오고 재무제표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진입하셔도 늦은 시간 아니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때 당시 가격이 67,600원보다 높거나 혹은 97,900원보다 낮은 위치, 이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가서 뉴로메카인데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산을 여러 번 그리고 있습니다만 아랫단에 있는 29,200원이 매수 적기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뉴로메카는 재무제표의 건전성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매출액은 나오고 있으나 영업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29,2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을 때 다른 로봇 배장 관련주들을 먼저 보시고 진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첫 번째, 다른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주가가 바닥에서 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뉴로메카는 29,200원을 이탈해서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빨간 색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보티즈 마찬가지입니다. 아랫단이 23,600원이 매수 적기의 가격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긴 하지만 역시나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으나 주가가 23,600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CXL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XL 관련주 잠깐 반짝 떴다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하기에 적당한 기업 두 가지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의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갔다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와 오킨스 전자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리아 서키트는 이미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이 공돌이인 막둥이가 일할 당시에 코리아 서키트의 옆길을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봐왔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FPCB와 하드 PCB 관련주였었던 코리아 서키트가 이번에는 CXL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눌린다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은 17,430원인데 17,430원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이번에는 전고점이 되는 21,55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감행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오킨스전자는 저점을 찍고 이제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주고 있긴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1,400원을 이탈할 때는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손절하셔야 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1,400원 윗단에서는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CXL 관련주로서 오킨스전자는 주가가 꽤 오랫동안 방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온디바이스 관련주 여러분들께 제가 10월 달부터 여러 번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관련 테마인데, 자, 온디바이스는 끝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리노공업, 제주반도체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심텍, 가온칩스 이 종목들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텍을 빼고는 모두 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꽤 오랫동안 휴장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시장에 드러났을 때에는 훈풍을 불어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주가를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만큼 상단에서 많이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텍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은 33,200원이 매수 적기의 가격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26,450원에 매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3,2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33,2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내 본전 가격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텍을 투자하시려면 우리 심텍을 바라볼 때 온디바이스랑 같이 엮어보면서도 불안했었던 건 시가총액이 매우 크다라는 리스크가 있었죠. 그래서 심텍은 33,200원에서 1차 분할 매수입니다. 그 다음 주가가 26,45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26,450원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다면 이 두 위치에서 진입하게 될 경우 우리의 매도 관점은 어디가 되느냐? 33,200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33,200원이 오는 순간 이미 우리는 수익 구간이겠죠. 그래서 33,200원을 넘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면서 매도해도 괜찮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너무나 훌륭한 종목이라는 설명 덧붙여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제약바이오 테마 섹터로 넘어갈 텐데요.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 선물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안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안에서 여러 종목들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수식과 조건 검색식 그리고 자료집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살짝 나오긴 했죠. 제약바이오. 네. 이 부분을 빼놓고 가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요. 네, 얼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제약바이오에서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건 유전자 관련주들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관련주들 중에 유전자 가위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은 툴젠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하지만 유전자 가위 쪽이 아닌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유전자라는 큰 타이틀에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크로젠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크로젠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툴젠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2023년 11월과 12월 초에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놨었는데 이 가격 구간은 1차 상승 파동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감히 1차 상승 파동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툴젠의 주가가
39,4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이 종목 39,400원이 손절 자리가 아니라 익절 자리라는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툴제는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내용이 한 번만 더 언급이 되어 준다면 그때는 처음 올렸었던 주가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툴제만큼은 아무리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너무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인트론바이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가는 그 하락 추세가 너무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 자, 클리노믹스 마찬가지죠. 저점을 찍은 지 3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노믹스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 관점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 젠큐릭스는 그나마 낫습니다. 왜? 고점을 높여놓으면서 저점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이 가격 구간을 유지해 준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겠지만 젠큐릭스는 2,700원을 이탈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되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은 15,650원이라는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정말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예요. 그렇다면 매수 자리를 수정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19,500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1차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15,650원에서 추가 매수하실 수 있겠지만 왠지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0원에 진입해서 최소 어디에서 매도하느냐? 23,000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0%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그 이상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유전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가장 관심 가져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 왜 주목해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노보노디스크. 언제죠? 굉장히 올해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네. 언제쯤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날짜가 조금 기억이 흐릿하긴 합니다만 제 기억이 맞다면 2월 11일일 거예요.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승인이 안 떨어져서 올해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이번에 먼저 판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제약바이오 비만 테마주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매우 많이 되고 있고요. 지수가 또 바닥이지 않습니까? 네. 지수가 바닥일 때에는 또 우리 제약바이오 테마가 로켓의 추진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에 또 한 몫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또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기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면 우리 굳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대봉LS입니다. 대봉LS 8,250원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어디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30% 정도만 지켜본다 하더라도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단기간에 그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흔치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8,250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녹색 글씨로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올해 영업이익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며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이백의 매수 주가는 16,000원입니다. 16,000원에 진입을 해서 21,450원까지만 봐도 괜찮겠지만 21,450원이 뭐가 되느냐? 트리거 가격입니다.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450원을 넘어갈 때 불타기 또한 가능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나이백은 투자 관점으로 정말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펩트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인데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비만 치료제에서만큼은 펩트론의 주가가 안 올라가면 섭섭하다는 것이죠. 대봉 LS보다도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큰 폭의 낙폭과대가 나오고 있지만 2350원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하셔야 되는 종목이 되며 이 종목 33,550원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트리거 가격입니다. 그래서 33,500원을 넘어갈 때 얼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를 기대해도 좋겠지만 우리는 33,500원 가격 구간에서 익절을 꾀할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펩트론이라는 설명을 같이
덧붙여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HLB 제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최근에 주가가 HLB 관련주들의 훈풍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HLB의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접근할 엄두가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HLB는 마찬가지로 13,000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 인벤티지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11,880원. 매우 좋은 매수 적기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이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탈하게 되면 8,940원에서 추가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18,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15,170원에서 한번 분할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은 18,000원대까지 끌고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어가서 이번에는 항암 관련주입니다. 유전자 관련, 비만 관련, 그리고 항암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의 테마들이죠. 그런데 항암 관련주는 한번 모멘텀이 장착되기 시작하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ABL 바이오 주가가 24,600원까지 올라갔었죠. 하지만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매수 적기 가격은 25,550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19,050원에서 추가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익절 가격이 24,600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자, 다음이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10만 원을 넘겼다가 대주주의 매도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15,650원까지 올라가긴 했으나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4,640원 아랫단이라면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 윗단에서는 우리는 매도만 생각할 겁니다. 매도의 적정 주가는 7,620원까지 보고 있고요. 신라젠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죠. 바로 무엇이 있느냐? 녹십자를 등에 업고 있다. 그리고 녹십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녹십자가 우리나라 기업일 때 얘기죠. 지금은 녹십자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으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라젠의 큰 수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넥신과 같이 엮어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신라젠의 투자 관점으로는 4,64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로노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좋지 못한 제약바이오주죠. 그래서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38,0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매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로노이는 38,000원에 매수가 됐다면 우리는 첫 번째 41,200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41,200원까지 올라가서 바닥을 잡고 거기를 지지선으로 삼아서 53,4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34,000원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하시고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34,000원에서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전달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항암 관련주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를 설명을 드려볼 것인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시장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셔도 이제는 기다림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 조만간에 또 한 번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 중국에서 또 폭죽놀이를 시작하면 그 미세먼지가 어디로 날라옵니까? 한국으로 오겠죠. 그렇죠. 네. 한국으로 그렇게 미세먼지가 날라오게 되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아니더라도 그냥 기관지 염으로 방문하는 병원에 내방하는 환우들이 생길 텐데 그 네. 환자들이 늘어나면 또다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슈가 제가 아니라 누군가 시장에서 뉴스화해서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대가 되는 테마라고 보시는데 자, 그렇다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아니더라도 기관지 염, 폐렴 관련주를 보실 때 어디에서 진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저점에서 진입하셔야 되겠죠. 자, 종목 보겠습니다. 제일약품 매수 적기의 가격은 16,600원 아랫단이라면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익절은 28,000원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팜젠사이어스는 5,520원 이 매수 적기입니다. 여기서 진입하셔서 익절은 6,960원까지만 잡아보시면 되고요. 자, 위더스 제약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최근에 8,15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지만 위더스 제약을 판단할 때는 8,150원 1차 매수 그리고 7,130원 2차 매수를 하셔서 익절가는 동일합니다. 9,900원에서 익절한다라고 보시면 좋은 기업이 되고요. 광동제약은 6,190원까지 주가가 내려와주면 좋겠지만 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다리셔서 내려올 때만 진입하시고 6,970원 윗단으로 올라갈 때 익절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약품도 마찬가지로 4,410원 아랫단에서 진입하셔서 익절 가격은 6,3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TC바이오 매수 적정가 7,900원입니다. 익절하는 가격은 8,920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역으로 위에서 매수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7,900원에서 매수하셔서 8,920원에서 불타기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익절 가격은 최소한 얼마까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12,000원 이상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이고 일동제약은 생각이 다릅니다. 파란색으로 12,400원의 선이 그어져 있죠.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제가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젠텍 마찬가지입니다. 5,920원 이탈하게 되면 이번에 상승파동이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상승파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이탈하는 건 수젠텍 5,920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가를 끌어내릴 겁니다 라는 내용이 표현되는 것이죠. 맥 ICS 마찬가지로 2,165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손절하셔야만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 보유하셨던 상관없이 아무리 제약바이오주이고 7년 이상 영업이익이 적자이고 매출액이 적자여도 상장 폐지 안 된다, 기다리겠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우리 유정 앵커님이 또 어떤 것들을 해주시는지 이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제약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요. 이러한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손수 제작하신 수식과 조건 검색식 그리고 자료집까지 이 세 가지 선물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고요.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제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인사도 해보시고요. 다양한 소통까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저와 함께 찬찬히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설 연휴인데 정말 많은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2023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너무나 명확한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도 이제는 걱정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올 추석만큼은 정말 기분 좋게 따뜻하게 보내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할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 드릴 것이며 한 가지 더, 제가 도와드리지 않더라도 올해 주식시장 너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연휴 즐기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너무 짧아서 아쉬우시죠? 하지만 연휴 기간에도 또 연휴가 끝난 뒤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인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